한국은행이 섬뜩한 경고를 한다. 금융위기 위험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2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입니다. 43.6이에요. 적지 않죠. 이것을 추세선으로 보면 말입니다. 43.6이라는 것은요, 금융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외환위기 때를 100으로 보거든요. 예, 그때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43.6이에요. 1분기에 48.1보다 줄어들었지만 43.6이라는 숫자는요, 장기 평균 2007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39.1이거든요. 이거보다가 높습니다. 금융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말입니다. IMF 때 100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73이었으니까 그때보다 낮으니까 위험성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 취약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에 위기 요소들이 점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2021년에 59.2였거든요. 이것을 보면요, 코로나19의 위기 때 2020년 1분기를 보세요. 45.9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커졌다가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언제든 말입니다. 이 금융 취약성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위기의 강도는요, 저는 약해진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없다, 이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금융불안지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위기 단계에서는 좀 떨어졌죠. 위기가 22를 22 이상이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14.6이니까 8월 기준으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불안지수는 좀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1월 달에 22.2를 기록했거든요. 위기 단계 선상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3월, 5월, 6월 내려오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이게 낮춰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금융불안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융취약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기평균보다 좀 떨어지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장기평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위기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금융불안지수가 낮아졌다고 해서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입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금융취약성 지수가 43.6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보시는 것처럼 부채 문제예요. 부채. 가계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2분기에 1862조 8천억 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0.8%가 줄어들었는데 2분기에는 다시 0.5%로 늘어났잖아요. 이것은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그것이 금융 취약성 지수를 점점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031조 2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931조였거든요. 이것이 1031조 2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뭐 단순하게 100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도 2년 6개월 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취약성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 지금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연체율도 말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0.55%였습니다. 이것이 2023년 1분기에 2.01%까지 늘더니요. 2분기에 2.17%까지 늘거든요. 그러면 133조 1천억 원에서 2.17%가 연체다. 이것은 금융위기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가계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이 한꺼번에 만나면 그 위기의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금융 취약성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경제라도 좋아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복합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산업 생산도 마이너스 0.7, 소비도 마이너스 0.2, 3.2, 그리고 투자는 무려 말입니다. 마이너스 8.9%예요. 그러니까 복합악재가 펑펑펑 터진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마이너스 3.2%거든요. 이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너스 3.2%는요. 2020년 7월 마이너스 4.6%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장난 아니죠. 2020년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부분이 0%대 내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를. 결국 말입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쓸 돈이 없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게는요. 판매가 덜 되니까 투자도 하지 못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것은 뻔한 일입니다.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는 뜻입니다. 부채를 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섬뜩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당연하게 저는 금융위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수출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해요. 게다가 민간 부채 비율 보세요. 2023년 6월 말 현재 225.7%예요. 이게 IMF 외환위기 때 145.7%보다가 월등하게 많잖아요. 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민간의 부채가 더더욱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이 민간 부채라는 게 결국은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말하잖아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이렇게 되면 가계는 빚이 많아서 소비를 못하고요. 기업은 빚이 많아서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은요. 그 외부 충격이 사라지면 위기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재된 변수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은요. 이것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을 지금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참 어렵죠.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빚이 많으면 극복하는 방법도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뭐 수출도 잘 안 되잖아요. 예. 소비가 또 엄청 뛰어나주면 많이 소비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 말씀 외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다. 이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